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대체 어디로 방향성을 잡으려고 이러는 건지 도통 그 방향성 예측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운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일자리 수가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침체 우려를 키웠던 겁니다. 노동시장의 상황은 이번 주 금요일에 좀 더 명확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인데 시장에서는 2월에 31만 개보다 훨씬 줄어든 24만 개가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노동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되면서 침체 우려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라는 것은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면서 금리 동결 분위기가 더욱더 고조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여러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은행 위기가 비트코인 강세장 촉매제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은행 혼란이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JP모건 회장의 전망, 이런 것들이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7,000달러로 빠지게 될지 아니면 3만 달러를 뚫어내게 될지 이 부분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3월에 발표되지 않고 지나가면서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망감 내지는 아쉬운 목소리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기대를 할 때보다는 모두가 멍 때릴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런 와중에서 리플의 확장성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파트너들이 너무 열일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방글라데시 최대 모바일 결제 사업자이자 리플의 파트너 비캐시가 무려 화웨이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리플의 아시아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트랭글로의 유럽 확장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놈의 소송 리스크만 아니면 정말이지 대단한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3월 한 달 동안 유니스왑의 현물 시장 거래 규모가 716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건 코인베이스보다 45% 더 많은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FTX 사태 이후에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진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내 자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런 당연한 질문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나름의 선택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역시 일부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 정답이 없고 뭐든 100%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든 셀프 커스터디로 보관을 하는 것이든 나름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2월에 미국 일자리 수가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게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는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안 그래도 제조업 PMI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 위축 상황이 확인됐었는데, 여기에 노동시장까지 압박받는 상황이 더해진 겁니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상황이 한 번 더 확인되는 것은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 밤이 될 전망입니다. 이날 신규 일자리 보고서가 공개되는데, 시장에서는 2월에 31만 개보다 크게 준 24만 개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노동시장 악화 방향성이 잇따라 확인되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5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58%,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41%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는 양쪽의 비중이 서로 바뀐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5월에는 이 지겨운 금리 인상 국면에서 빠져나오는 상황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월 비트코인 랠리의 결정적인 재료였던 미국 은행 위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JP 모건 회장의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이번에 주주들에게 이 43페이지 분량의 연례 서한을 보냈는데 지금의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나갔더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침체 가능성은 높아졌다. 2008년과 같지는 않지만 지금의 위기가 언제 끝날지는 분명하지 않다. 2008년의 위기는 대형 은행과 모기지 대출기관, 글로벌 시장과 연계된 보험사들을 때린 것이었지만 지금의 은행 위기는 관련 금융 주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훨씬 적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할 상황은 아니고 표면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번 위기의 영향이 몇 년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거래앱인 스완 비트코인의 CEO 코리 클립스텐의 경우에는 최근 미국의 은행 위기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다음 비트코인 강세장은 몇 달이 아닌 2년에서 3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미국 규제 강화의 위협이 크지 않다. SEC는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이걸 지지한다. 이런 점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인지 비트코인은 순조롭게 28,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29,000달러 저항 확인 이후에 27,000달러와 28,000달러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세팅하려고 노력하려는 모습은 충분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6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성 없이 47%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최근 마크로 저항 라인을 뚫어내면서 중장기적으로 위쪽으로 방향성을 확정했다. 하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건강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마 며칠 안에 더블탑 패턴이 형성될지 여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첫 번째 탑을 완성한 뒤에 두 번째 탑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 만약 이게 더블탑 패턴으로 완성되고 27,000달러 지지라인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조정을 겪으면서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27,900달러에 대한 리테스트는 잘 진행되고 있다. 중요 저항 라인인 28,400달러를 잘 뚫어주고 나면 강세 지속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3만 달러 돌파에 나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TH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4년 패턴의 반복성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5년과 2019년 그리고 지금의 패턴적인 상황이 4년 주기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결국 중요한 것은 반감기이고 반감기 기준으로 그 다음 해에 어김없이 전고점이 새롭게 쓰여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한 이야기도 부쩍 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더 빠져주면 알트코인 강세장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인컴샤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6% 수준으로 빠져준다라면 알트코인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는 3월 말 소송 종료 기대감에 급격한 랠리를 벌인 뒤에 지금은 다소간의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의 상황인데 3월 21일 0.37달러 부근에 자리하던 XRP가 지금 조정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0.5달러 위에서 자리해주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가 지금 수준에서 반등할 경우에 0.56달러에서 0.58달러 오버헤드 저항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후에 0.65달러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뚫어낼 경우에는 0.8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반면 가격이 0.49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46달러까지 후퇴할 수가 있고 여기도 깨질 경우에는 0.43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타겟 지점을 구간별로 제시했는데 0.482달러에서 지지를 받아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앞으로 3일 동안 잘 지지를 받아주면 0.59달러를 뚫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0.89달러, 이후에는 1.76달러를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올해 12월까지 기대되는 타깃 지점으로 1.76달러와 3.47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시세도 시세지만 리플은 너저분한 소송 리스크 와중에도 의미 있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이 가만히 있어도 리플 레저에 탑승해 있는 파트너들이 아주 의미 있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먼저 방글라데시 최대 모바일 결제 기업인 비캐시가 화웨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화웨이의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 기업으로 익숙하지만 사실 여러 핀테크 관련 제품을 개발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30개 넘는 시장에 플랫폼을 배포한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화웨이의 핀테크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4억 명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이 핀테크 분야 기술과 관련해서는 꽤나 확장성을 가진 곳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화웨이가 방글라데시에서 6,800만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금융 포용을 촉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필 이 회사가 리플 레저에 탑승해 있는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리플이 중국의 화웨이와도 직간접적인 관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이런 분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동남아 전초기지이자 리플이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트랭글로의 확장성 상당히 눈에 띕니다. 트랭글로가 이번에는 유럽 세파 결제 솔루션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세파는 유럽 역내 은행들 사이의 송금과 결제를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의 금융망인데 이용자들은 세파를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유로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랭글로의 세파 솔루션 출시는 유럽 확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간 43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촉진시킨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 리플의 파트너가 아닌 리플이 아예 지분 절반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이 대주주로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기업, 리플의 아시아 전초기지, 이런 기업이 이 같은 확장성을 보여준다는 건 역시 꽤나 의미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